회복전개 시험에 100%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자, 우리 뭐 보시면 29, 뭐 30회 때 지문도 나왔습니다. 두 개 지문 나왔었어요, 이게. 31, 32회 때도 지문 나왔었고 33회 때 단독 문제. 단독 문제로 나온 것만 3번입니다, 최근에. 근데 나머지 2번은 뭡니까? 지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매번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뭐냐? 자, 칠판 보시면 자, 이겁니다. 이 토지를 이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뭡니까? 가져와 가지고 토지나 이 건물을 가져와 가지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 점유. 그럼 소유자다 아니다 이가? 아니죠. 그러면 중간에 이제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되면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내 거니까 돌려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효가 취소되면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잖아. 그것도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거 줬던 거 돌려달라고 하죠.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무슨 청구합니까? 반환 청구를 합니다. 반환 청구를 하면은 그럼 이 점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점유자가 목적물 반환해야 되죠. 반환할 때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 목적물에 뭐가 있다고? 월세가 300만 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과 요거 3년간 취득을 했습니다. 과실을 뭐 했습니까? 과실을 취득했어. 이 월세는 뭡니까? 법정 과실이고 요 사과는 천연 과실입니다. 요 두 개를 취득해야 됐다고. 이게 뭐예요? 과실을 수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실을 수취했는데 이 사람이 뭐일 때? 여기서 갑니다. 선의일 때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01조 1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선의 점유자이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그러면 이 3년이면 이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또 안 된다. 36 곱하기 300 해봐라. 1억 800만 원 아닙니까? 1억 300만 원. 1억 800만 원. 맞죠? 1억 결혼하겠나? 하겠나? 걱정이네. 이거. 산수가 안 되는데 이거 문제요? 예. 곱하기는 좀 할 줄 알아요? 곱하기? 예? 자, 3, 3은 9는 알죠? 3, 4 넣으면 힘들어지죠? 3, 4, 12.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구구단 틀려가지고 이제 구구단 때문에 틀려가지고 틀린 사람이 봤어요, 내가. 예? 예. 조심해야 돼. 네. 안 될 것 같으면 찍어 그냥 3번으로. 자, 그래서 1억 800만 원이야. 1억 800만 원. 그러면 내가 선의인 경우에는 뭐 됩니까? 선의인 경우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과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취할 수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중간에 이제 A라는 놈이 이걸 위조를 했다고. 등기 위조 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럴 때 이 어려움은 뭡니까? 선의잖아, 선의. 지도 당했단 말이야. 맞죠? 이럴 때는 나도 뭡니까? 저 A라는 놈이 위조해가지고 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건 줄 알았다. 나는 등기에 내 앞으로 했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점유자야? 선의 점유자야. 그럼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악일 때는 내가 이제 뭡니까? 남의 건지 알면서 점유를 했다.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먹었던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여기 됩니다. 이게 201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가가 201조. 그 다음에 이제 202조에 가면 멸실훼손 책임이 나옵니다. 멸실훼손. 자, 멸실훼손 책임 보기 전에 요 선의는 뭡니까? 여기 판례가 있습니다. 오신할 만한 정당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서는 선의를 안 한단 말이야. 그 A라는 놈이 득기를 위조해가지고 내가 당연히 내 거라 생각하고 점유했고 갖고 왔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판사가 네 선의네 이렇게 준다고. 됐죠? 예. 그리고 과실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수취한 과실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필요 있어 없어?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왜? 수취할 수 있으니까 선의일 때는. 맞아요. 네, 선의일 때는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멸실훼손 겁니다. 자기 건지 알고 있죠. 자기 건지 알고 이 가꾸고 뭡니까 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갑이 뭡니까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더럽지.
그럼 어떻게 되면 기분이 들어오면 이 바싹붙단 말이에요. 나무는 베쁘고 뭐 한다고? 멸실 훼손시킨다고. 안 뺏겨봐가 모르겠죠 이거. 자기가 생각하고 열심히 갖고 왔는데 은행 소송에 져가지고 뺏긴다고. 그럼 기분이 안 좋죠. 그럼 멸실 훼손시킬 건다고. 알겠죠? 이럴 때 선의이고 뭐일 때만 자주일 때만 부서진 상태 그대로 주면 됩니다. 부서진 상태 그대로 주면 돼. 근데 타주 남의 건지 알면서 점유했다. 이럴 때는 손해전부 배상해야 되고 악의는 당연히 손해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됐죠? 그럼 시험에 포인트가 뭔데? 뭐일 때 선의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목적물 반환할 때 하면서 여기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비용이 뭐가 있냐? 여기 있나?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어. 자, 목적물 반환하면서 내가 좋다. 목적물 내 줄게. 반환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들어갔던 필요비가 있고 가옥 수리비가 있고 여기 건물에 도색도 하고 누수 방지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치가 더 올라갔단 말이야. 유입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해버려? 유치권 행사해버립니다. 됐어요?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비용상한 청구권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것도 시험 포인트입니다. 선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악의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악의더라도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시험 질문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필요비는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과실수했다. 무슨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는 뭘 수치시? 과실수치할 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통상의 필요비가 뭔데? 가옥 수리비용. 자, 그 다음에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뭡니까? 비료. 자, 이런 거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보세요. 월세 많이 묻다 아이가. 사가 많이 묻다 아이가. 이 들어가는 유지하는 비용은 청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많이 묻으니까. 한 달에 300만 원 묻고 사가 1년에 엄청나게 묻고 했으니까 탭이 들어가는 거, 과학 수리비하고 뭡니까? 제초제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는 청구하지 마라 말이에요. 많이 묻으니까. 많이 묻다 아이가. 어디서 안 들어봤죠? 네. 친구한테 나오잖아. 많이 묻다 아이가 장동건이가. 알죠? 많이 묻으니까 청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통상의 필요비는 뭐 수치시? 과실을 수치할 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 특별 필요비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왜? 법조문이 없어요. 반대해서 가는데 요것만 주기차게 내고 있다. 알겠어요? 특별 필요비는 뭔데? 태풍 지진 나가지고 특별히 돈 들어가는 거 있잖아. 이건 과실 수치해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요번에 많이 사고 와가지고 박살 났잖아. 에? 그때 내 뭐 수리 다 하고 그랬는 거. 이 돈은 내한테 두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필요비니까? 특별 필요비니까. 근데 이거 나온 적이 있어 없어? 한 번만 들어놓고 끝이야. 위에 그가 포인트야. 알겠지? 통상의 필요비는 무슨 수할 때 과실수할 때 청구할 수는 없답니다. 많이 묻다 아이가. 옆에 적어놔. 많이 묻다 아이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입비입니다. 유입비는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회복자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 선택한다는 게 중요하다. 회복자 선택. 자, 뭐냐? 을이 있잖아요. 갑보고 야, 내가 지출 금액이 1억인데 지금 가치가 증가액이 지금 2억이 됐어. 2억 달라고 청구하겠죠? 에? 그러면 갑이 요걸 선택한다고. 적게 주려고. 청구는 누가 합니까? 외우지 마. 이해하면 돼. 을이 내 1억 들어갔는데 지금 2억 같이 해. 2억 달라고 청구하면은 갑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뭐 한다고? 선택한다고. 그럼 누가 선택한다고? 회복자. 저 회복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갑이 선택합니다. 한 번 물어볼게. 돈 많이 주는 거 선택하겠어? 적게 주는 거 하겠어? 작은 거. 이거 이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들어서 돈 더 줄 수도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증가액이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 5천만 원으로. 네? 그러면 요거 주면 돼.
이 선택을 누가 한다고? 잘못 수리해가 가치가 확 떨어졌어.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이 건드리면 가격이, 여러분 사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훅 떨어지고 이런 거잖아. 여러분 사면 어떻습니까? 그 가격이 폭락하고 뭐 이런 거잖아. 예? 주식도 뭐 사면 폭락하고 이러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 뭐랍니까? 마의 손이다 하잖아. 마의 손. 맞죠? 그럼 가격이 붙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있지. 요때는 얘가 이제 뭐 갑이 요거 선택하겠지. 맞지? 한번 물어볼게. 이게 한꺼번에 줄 수 있어 없어? 여러분은 능력이 되니까 나는 절대 못 줘. 뭐 받아야 돼? 허여 받아야 돼. 27회 때 시험이야. 유입비는 뭐 받는다고? 허여 받습니다. 기간을 달라고 하는 게 허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시험 어떻게 나왔어? 필요비를 허여받는다 옵니까 했습니까? 27의 기출. 아시겠죠? 허여 나오면 뭐야? 동글동글 유익 동글동글 허여 동글동글. 이거 하는 게 기억나겠네. 은닉행위에서 증여는 유효 동글동글 동글동글. 기억나? 기억나죠? 네. 동글동글 하면 기억나잖아. 아니면 원장이 동글동글 적어놓든지. 알겠죠? 적지 마. 그 괜히 적지 마.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맞죠? 원장 동글동글 하면.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점유자 회복 정하기. 끝났어 이게 다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점유자 회복 정하기는 뭐냐? 자,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넘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죠? 사회감박이다 취소된다. 그럼 취소를 했다, 매매 취소했다. 이 부동산 넘어가는 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점유자와 무슨 관계? 점유를 회복하려는 소유자와의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점유자는 을이고 소유권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회복자지. 맞아요? 이럴 때 이 점유자는 선의일 때 뭐 수취할 수 있고 과실 수취할 수 있고 악일 때는 수취를 못하고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조 3항 가면은 요것도 해놔야 돼. 폭력을 쓰거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점유를 했을 때도 악의 점유자로 봅니다. 폭력을 쓰거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점유를 해도 악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201조 3항. 자, 그 다음에 멸실훼손은 뭐일 때만 멸실훼손 책임진다고? 현존이익입니까? 언제? 선이익이고 자주일 때만 무슨 이익? 현존이익 반환하고 나머지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요. 들어갔던 비용이 있으면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데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에는 뭐가 있어요?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는 뭐 수취 시? 과실 수취 시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유입비는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누가 선택한다고?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자, 유입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허여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 근데 여기다가 필요비에 허여하면 X입니다. 필요비에 허여하면 X야. 자,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내용입니다. 자, 책에 봅니다. 자, 그래서 242페이지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인데 옆에 페이지 가서 1번, 2번, 3번 내용. 자, 우리가 소유자와 점유자, 회복자 관계의 관계인데 1번, 2번, 3번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1번이 뭔데? 과실 수취권 문제, 2번이 멸실훼손 책임, 3번이 뭐라고요? 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가서 201조 볼게요. 1항 선의 점유자는 현관편을 씌우고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뭐 해야 됩니까? 반환하거나 소비하거나 과실을 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일단은 악의 점유자는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과실 반환해야 되지. 근데 소비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돈을 줘야 된단 말이야.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항입니다. 전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한 점유자도 준용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1번에 줄 것이고 자, 선의 점유자는 점유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네 번째 줄에 가셔가지고 부당이득, 이득으로 반환할 필요 있어 없어?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내려가서 니은번에 파랗게 된 거 줄 것이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넘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2번. 자, 위에 판례 내용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네. 불법으로 점유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는 할 수 있어도 맞죠? 자,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선이더라도 불법행위라면은 손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판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밑에 줄거 져 있지? 선의 점유자라도 과실 취득이 있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손배 책임을 배제되는 게 아니라 얘기는 손배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단 말이야.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주체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참고로 보시고 자, 우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 이게. 자, 보시면 되고 니은번에 줄 것이면 돼. 폭력 은비도 뭐로 다뤄진다? 악의로 다뤄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판례 요겁니다. 요거. 계약이 뭐가 됐을 때 무효나 취소됐을 때 201조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긍정해놨죠 타이틀. 됐죠? 자, 그 다음에 멸실훼손 책임입니다. 202조 갑니다.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 현관펜을 줘야 돼. 누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할 때는 악의의 점유자는 현관펜, 손해 전부 배상 현관펜. 여기 해놨죠? 악의는 여기 보세요. 손해의 전부. 자, 손해 전부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 점유자는 이익의 현존 한도로 해서 배상한다. 선의 점유자는 무슨 이익? 현존이익인데 소유이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다 나왔습니다. 손이지만 소유이사가 없다 그러면 선이지만 소유이사가 없다는 타주지.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일 때만 현존이익입니까? 선이익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옆에 33의 기출 있죠, 바로. 옆에 있어? 보세요. 점유물의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멸실한 경우, 자,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멸실 현관펜, 선의이고 자주인 점유인 경우에 한해서 이익의 현존 한도 내에서 상한 책임이 있다. 됐습니까? 그 법조문을 다 해놓은 겁니다. 정의를 한 거야.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자, 그러면 밑에 선의 점유인데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이고, 자, 줄 겁시다. 244페이지 선의 점유 현관펜, 자주 점유 현관펜, 두 번째 줄. 이익의 현존 한도에 상하는 책임진다. 했고, 타주는 옆에 가서 타주는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되죠. 맞아? 악의도 전부죠. 자, 그래서 이 그림 나오는 거 알겠어? 선의고 자주일 때만 무슨 이? 현존이. 요 그림 나오잖아. 선의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 오케이? 예. 선의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 나머지 손해의 전부. 이게 33의 기출.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03조 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자, 현관펜 뭐 할 때? 반환할 때 현관펜.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의 보존의 현관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필요비가 뭐예요?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는 자, 여기 나옵니다. 뭘 취득 시? 과실 취득 시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가 없다. 줄 꺼놓고 별표 해놔야 돼. 별표 2개. 5번 나왔어. 시험에 5번 나왔다. 그게 포인트다. 그 다음에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 현관펜.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무슨 비다? 유입비에 관하여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에 현관펜을 써야 돼.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는 필요비야 유입비야? 28회 때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얘기는 필요비가 아니고 무슨 비다? 유입비다. 이렇게 낸다고 시험에. 알겠어요? 드티하게 냅니다. 그거 막. 에? 근데 알죠? 가액 증가 현존하다는 게 무슨 비다? 유입비라고 하셔야 돼. 자, 누구의 선택에 쫓아 현관펜? 회복자 선택입니다. 회복자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 현관펜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청구를 누가 하는 거야? 점유자가 청구하면 회복자가 선택한다니까? 누가 한다고?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내 들어갔던 비용이 있으니까 내 날에 필요비 유입비 안 주면 뭐 해버린다고? 유치해버린다고. 아시겠죠? 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유치해버린다고. 오케이? 자, 그럼 3항. 전항의 경우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서 상한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허여나오면 무슨 비야? 유입비야. 유입비. 필요비는 허여 아닙니다. 그래서 유입비 할 때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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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여 동글 동글. 됐죠?
나중에 시험 한번 쳐봐. 동글동글 생각난다. 알겠죠? 은닉행위에도 동글동글 생각난다. 아셨죠?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가서 기출지문 한번 보자. 옆에 33회 아기의 전문자도 피로비 상한 증가를 가진다. 맞죠? 보세요. 7번 봐. 아기더라도 피로비 상한 증가할 수 있다. 선인 당연히 되는 거고. 맞죠? 네, 됩니다. 그럼 33회 나왔던 거고. 그 밑에 또 갑니다. 전문자 과실을 취득한 경우 현관펜 무슨 피로비는 통상용 피로 증가합니다. 이게 32의 기출이야. 올해 나올 때 됐어도. 왜? 얘는 시험에 10년 동안 5번 냈는데 32에 나오고 33에 다 나왔거든. 나올 때 됐디. 알겠죠? 중요하다. 넘기면 됩니다. 자, 이제 넘겨서 유입비 상한 청구까지 다 했습니다. 누가 선택한다고 파랗게 돼 있어요. 회복자 선택 그거 주면 돼요. 나머지 내용 다 설명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서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247페이지. 그 246페이지 판례는 참고사항 보시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죠? 참고사항 보시고 옆에 점유자와 회복자가 있는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OX. 자 7번 봐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잖아. 과실 취득 시 통상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돼 있는데 1번 OX. 없다 해야 되죠. 있다 했으니까 X. 2번은 이행지체로 계약 해지됐잖아. 그럼 선의 점유자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이 된다. 자, 지금 이 해제는 여보세요. 무효 취소인 경우 적용되잖아. 해제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잖아.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야. 계약 해제, 손배, 원상 회복과 손배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해제의 경우에는 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뭘 때문에 적용한다? 요거 적어놔. 해제가 아니고 무효 또는 취소일 때만. 아까 판례 봤잖아. 맞지? 계약이 뭐일 때만? 무효이거나 취소가 됐을 때만. 해제가 아니야. 해제는 아니야. 해제는 뭡니까? 채무 불이행이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 해제되면 X야. 밑에다가 맞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무효 또는 취소가 됐을 때는 된다. 알겠지? 이번 X 3번은요. 악의의 점유자 죽고 놓고 점유물 몇이랬지? 그럼 이익이 현존한다는 거 아니고 악의는 뭐야? 여기 나오네. 악의는 손해의 전부. 손해의 전부. X 4번 질문은 7번 봐봐. 누구 선택?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이야. 회복자 선택이야. 점유자 선택이 아니고 회복자 선택이야. 맞지? 그래서 4번 X, 5번은 무효의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점유자의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 목적물을 넘기더라도 비용상환 청구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누구에 대해서 현관펜? 양수인. 양수인에 대해서. 자, 매수인은 양수인에 대해서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 넘기시면 되고 답은 5번이고요. 자, 넘기면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 가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중요하니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뭡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인데 A라는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넘겼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소유자가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소유권익에 반환 청구를 하면은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이 회복자와의 관계를 뭐란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점유자가 선의일 때는 과실을 막을 수 있고 수취할 수 있고 악인 경우는 수취할 수가 없죠. 소비하거나 훼손할 때는 대가를 보상. 이거 적어놔. 소비하거나 훼손할 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소비하거나 훼손할 때는 뭘 보상해야 돼?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적어놓으세요. 소비하거나 훼손할 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됐죠? 했어? 자, 그 다음에 멸시훼손. 자, 이 목적물 돌려주는데 기분이 더러워. 다들 바쁘죠? 선의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 나머지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합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 33회 때. 그리고 또 33회 때 뭡니까? 비용상환 청구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비용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33회 나왔던 거 통상의 필요비는 32회 때 나왔죠? 과실 수취 시에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가 없다. 요 32회 기출. 자, 그리고 30일에 기출됐던 문제가 누가 선택합니까? 지출금액 들어 증가액을. 회복자 선택하고 30일에 기출. 됐죠? 여기 끝이에요, 이게.
자, 선의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됐어? 네, 이거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 갑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자,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갑니다. 자, 이거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나중에 우리가 5월 6일 날 또 해드릴게요. 네. 그때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줬잖아, 기회를. 뭘 줬습니까? 어린이날 애들하고 놀 수 있는 기회를 줬죠, 하루만 투자하고 애들한테. 그 다음에 뭡니까? 엄마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애를 버리십시오. 누구한테? 아빠한테 버려야 되죠. 네, 아빠한테 버려야 돼요. 하루만 봉사하시고, 아시죠? 요즘은 뭡니까? 우리 애들이 좀 크니까는 요즘 뭡니까? 우리 같이 놀러 갈래 이러면 애들이 뭡니까? 친구들하고 약속 있어. 박 들어가쁘죠? 그럼 뭐랍니까? 땡큐 이라죠. 제가 땡큐라죠. 네? 저들끼리 놀러 가니까. 네. 네. 자, 봅시다.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자,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얘가 점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권이다? 점유권. 자, 여기에 이 사람이 점유권자 돼 있죠? 점유권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점유권을 맸다고 침탈을 했어요. 침탈을 하면 뭐 선고할 수 있는데?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맞아요? 자, 점유권이 귀한 건 점유권도 물권이 아니야. 물권이지. 앞에 했죠? 점유권이 그냥 반환 청구를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특별 승계인에게 넘어가 버리면 선의 특별 승계인이 되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악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마이크가 뭡니까? 저거 소유권도 갖고 있고 점유권 갖고 있잖아. 의리 침탈했어. 병이 느꼈어. 그럼 나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병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이 선이면 못해요. 예? 그런데 내가 소유권에 기한 거일 때는 병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왜 제약을 두고 있느냐 이 말이야. 도둑놈도 무슨 권이 있어? 점유권이 있지. 그래서 기간 짧게 주는 기라. 알겠어? 근데 소유권은 한 구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점유권만 1년의 제한이 또 있어. 이 보면 1년 나옵니다. 자, 일단 특별승계 선의일 때 반환 청구를 못 한다. 그리고 요거는 또 적어놔야 돼.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에서 제출 기간이 몇 년이다? 1년입니다.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는데 못하면 못합니다. 반환 청구 못해요. 자, 그다음고 여기서 보시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종류가 뭐가 있다고? 반환 청구 및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를. 딱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침탈자가 아니고 뭔다? 침해자다. 침해자에게는 뭐합니까? 여기 있죠. 방해, 제거 청구 및 무슨 배상? 손해배상. 침해 염려가 있을 때 염려는?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의 담보입니다. 및 또는이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근데 물권적 청구도 종류가 3가지였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인데 요 점유권에 기한 것도 3가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및 뭐라고요? 또는입니다. 요건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요 손해배상은 무슨 가시 있을 때? 고의 또는 가시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1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도둑놈도 뭐니까? 점유권을 갖고 있으니 이렇게 제한된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마이크를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침탈을 당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게 좋아? 점유권에 기한 걸 하는 게 좋아? 소유권, 왜? 점유권은 제약이 많다고.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1년 지나면 안 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선의 특별승인이 넘어가면 반환 청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뭘로 하는 게 좋다고? 소유권에 기약을 하는 게 좋다고요. 됐습니까? 끝이다. 자, 가자. 자, 점유보호 청구권 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란 점유를 침해 당한 경우에 점유자가 행합한 점유자가 침해자에 대해서 그 목적물의 반환, 방해 제거, 침해 제거, 배제,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도 청구권의 일종이다. 그래서 종류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204조. 점유자가 점유 침탈당하는 경우, 침탈의 현관펜, 침탈당하는 경우 물건의 반환 현관펜,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인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한다. 자, 특별 승인이 악일 때는 할 수 있죠. 그럼 뭐일 때 못합니까? 선일 때 못하고. 자, 3항에 보시면 현관펜에 대해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입니다. 1년. 그 기간도 짧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가서 침탈의 내용 나오는데, 자, 파랗게 된 거 있죠? 줄 것이고, 이게 32의 기출입니다. 요거. 자, 요겁니다. 사기 기망.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을이 사기를 인해서 기망을 해서 요 부동산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취소하지 않는 이상 누구 겁니까? 을 거지. 맞죠? 그럼 취소하지 않는 이상 누구 거라고? 을 거니까 갑이 을에게 뭡니까? 반환 청구, 점유권에게 반환 청구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지 않는 이상? 취소하지 않는 이상. 됐죠? 여기 밑에 하트 해놨잖아. 핫하니까 해놨죠. 사기기망, 상대방이 사기기망으로 점유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취소하지 않는 이상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파랗게 된 거 죽으면 돼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건물을 명대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 아니므로 저 점유 행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가 없다.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알겠지? 이 판례 알아야 됩니다. 별표해 놓고 줄거 놓고 32 기출. 자, 사기기막 해가지고 받았다. 취소하기 전까지 누구 거라고? 을 거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자,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자, 옆에 가서 상대방 행사 내용. 상대방은 아까 뭐랬습니까? 첫 번째 줄 침탈자 및 포괄 승계인 줄 것이고. 근데 두 번째 줄에 누구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승계인이. 특별 승계인이 선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했죠. 그거 줄 것이 되고. 행사 내용은 여기 나옵니다. 반환 청구 및 미세행관펜 손해배상입니다.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아까 뭐랬습니까? 1년이라 했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것이고 1년에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출소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면서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 출소기간. 요즘 뭐 깜빡하는 정치인들 깜빡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깜빡에서 나온 기간 아닙니까? 출소기간이 이게 아니고 날출자에다가 소송할 때 소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출소기간이야. 옆에 적어놔. 깜빡에서 나온 기간 아니라고. 알겠어? 이거 갖고 물어놓은데. 미리 얘기해줬어. 출소기간이 뭐예요? 날출자에다가 소송할 때 소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 출소기간은 몇 년이라고? 1년인데 제척기간이면서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입니다. 자, 무슨 기간이면서?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면서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요 출소기간 여기밖에 안 나와요. 알죠? 나중에 문제, 예상 문제 할 때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 205조 1항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때, 자, 점유자가 점유물을 방해받을 때 그 방해의 제거 및 미세행관펜 무슨 배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화의 청구권은 방해 행관펜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내야 됩니까? 1년. 자, 사망 옆에다가 공사 특칙. 사망에다가 무슨 특칙? 공사 특칙. 공사 특칙입니다. 요게 방해 예방 청구할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공사를 해서 점유를 방해받을 경우 공사 착수 형합해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이 됐을 때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사가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이 되면은 점유권이 기한 방해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1번, 자, 우리가 세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고의가시 있으면 손배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1년입니다. 1년.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에 출소기간 돼 있죠? 출소기간 1년입니다.
출소기간이다. 넘기시고 다음은 이제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 206조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염려행 앞엔 방해의 예방 또는입니다. 또는 요것만 또는이야. 요것만 또는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밋입니다. 밋.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공사로 인해서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전조 사망의 규정이 중요한다. 공사 특징입니다. 공사가 진행돼서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됐을 때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행사 내용과 제척기간 다 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갑이 점유하고 있는 X 물건을 을이 침탈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핵심 단어 침탈이 별표야. 뭐 했다고? 칠판 봐봐. 침탈당했다. 요 출소기간 다 해놨죠, 이거. 제척기간. 자, 침탈당했다. 이거 된 거야. 자, 침탈을 당했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침탈 당한다도 몇 년 돼야 된다 그랬어?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출소기간이다. 맞죠? 1번. 2번은? 자, 이거네, 그래. 지금 봐봐. 침탈 당했는데 선의의 특별승계에 넘어갔다.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2번 OX. 맞죠? 자, 반환 청구도 안 되고 무슨 배상까지? 반환 청구 및 무슨 배상이니까? 손배. 손배 청구할 수도 없다. 맞네. 3번 질문은? 3번이 답이네, 바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거네. 특별승이 선의일 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지. 없다. 3번 X. 4번은요? 갑이 정소유의 X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 그러면 갑이 뭐야? 임차인이지. 맞아? 정도 을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야, 이게? 정이 누구야? 정이 누구야? 임대인. 임대인은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 보호청을 행사할 수 있다 했지. 그럼 얘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답니다. 이해됐어? 그럼 정의 뭐라고? 임대인,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지. 맞네. 4번 맞고 5번 질문. 만일 갑과 을이, 자, 갑이 을의 사기로, 자, 을이 사기했어요? 사기로 점유를 을에게 인도해줬다. 그러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 누구다? 을 거지. 그럼 을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는 없다. 됐어요? 자, 이 문제가 22회 때 나오고요. 요 5번 지문이 32회 때 나왔어요. 10년 만에 그 지문 나왔어요. 사기기만 요거죠, 요거. 요게 22, 32 기출 딱 해놓으면 돼요. 이게 뭐냐?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사기 강박했잖아. 사기했잖아. 취소하기 전까지는 얘가 사기에 가져왔다 하더라도 누구 거라고? 을 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행사할 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 5번 지문이 22회 때 나왔는데 언제 나왔다고? 32회 때 기출이다. 아까 봤지? 네, 봤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8조는 법조만 딱 보면 돼요.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했잖아. 내가 이 마이크를 침탈당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침탈해 갔잖아. 빼앗아 갔어. 그럼 나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뭐에 할 수 있어? 소유권에 반할 수 있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208조야.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법조문 자체가. 자,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점유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유권이 있는가 여부 따지는 것은 다른 소다 이 말입니다.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알겠죠? 됐어.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되면 기출지문 있죠? 딱 한 번 나왔던 거 한번 보자. 뭐래 돼 있는지. 점유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할 수 없다. 됐죠? 여기 그대로 냈다고요. 자, 그럼 옆에 페이지 가서 예제. 1번 맞아 틀려. 28에 나왔네. 점유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가 없다죠. 없답니다. 1번 X. 2번은요. 197조. 점유자는 소유의사를 표현 공유하게 점유하고 소 추정한다. 197조 1항입니다. 정확히. 2항. 전후 양시에 했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일 때 점유가 뭐된 것으로
계속된 것을 추정한다. 198조인가 그렇죠? 봤던 거고. 4번 지문 어떻습니까? 200조 내용이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생산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우리가 점유권에 대해서는요. 끝에 추정입니다. 본다가 거의 없어. 알겠어? 나중에 시험 풀 때 나중에 설명해 줄 거야. 응? 자, 우리가 이제 추정한다, 본다. 시험 문제 답이 잘 틀리죠? 그 대표적인 게 뭐야? 기한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답니까? 본답니까? 추정한다. 맞죠? 기억나요? 너무 오래됐지? 너무 오래됐어. 자, 하여튼 추정한다. 본다면 안 돼요. 추정이에요, 추정. 그래서 점유권은 대부분 뭐야? 추정이다. 알죠?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전세권, 임차권, 기타 관계로 하여금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을 점유하고 있다. 법조문 내용 그대로 해놨네. 맞죠? 194조 내용이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맞죠? 자료 구전했지? 넘어가면 돼요. 이제 소유권만 남았다. 소유권. 자, 260페이지. 자, 좀 쉬었다가 소유권 파트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5입니다.